안녕하세요. 5분 건강입니다. 오늘은 소금에 대한 건강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 건강은 불필요한 이야기가 아닌 건강에 대한 핵심 정보만 약 5분 동안 전달드립니다. 바쁜 생활 속 알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성인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기준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이는 여러 성인병의 원인이 되다 보니 우리에게는 늘 저염식 식단이 추천되곤 합니다. 하지만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이 건강에 무조건 좋을 수 있다는 건 잘못된 상식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섭취를 줄였던 소금, 오늘은 이 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소금은 물을 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입으로 마신 물을 우리 몸에 효율적으로 흡수시키는 역할입니다. 또한 몸속 해독과 혈액을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며 건강이 안 좋아지고 건강한 식단에 대해 알아보면 하나같이 저염식, 짜게 먹지 말라 등의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염식을 해도 만성 질환이 늘어나게 되고 건강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 몸에는 하루에 최소 5g 정도의 소금량이 필요한데, 저염식을 하며 소금의 양을 갑자기 확 줄여버리게 되면 몸의 독소 배출, 혈액 상태, 수분 상태 등 여러 시스템에서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금은 전해질 균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 국제학술지 식품생화학 저널에 따르면 천일염은 혈관 질환에 좋고 소금은 활성산소를 막고 혈액을 알칼리로 환원한다고 합니다. 알칼리성 성분인 소금은 산성화되는 우리 혈액을 막아주게 됩니다. 염분 섭취가 줄어들면 우리 몸의 칼슘 성분이 빠져나가 혈액의 알칼리성 정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즉, 염분 섭취가 떨어지게 되면 골밀도가 떨어지며 골다공증의 위험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소금 섭취가 부족하면 나타날 수 있는 신체 반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소금이 충분한 섭취가 되면 혈액도 충분해지고 피도 맑아지며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소금이 충분하지 못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기 시작하며 우리 몸의 장기로 충분한 혈액 공급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쭉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계신다면 혹시 너무 저염식 식단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소금 부족 시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근육경련, 손발 저림, 구역, 구토, 소화불량, 두통, 집중력 저하, 면역력 저하, 안구 건조, 건조한 피부, 발바닥에 지나친 각질, 수족냉증, 식은땀, 탈모, 저혈압과 고혈압 등 각종 혈압 관련 질환, 당뇨, 만성피로, 성장 저하, 골다공증, 통풍, 결석 등이 있습니다. 지금 열거한 이 질병과 증상들은 대부분 혈액이 끈적해지며 생기는 문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은 원활한 산소 공급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통해 세포의 안정과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혈액이 끈적거려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저염식이 강조되던 식단으로 소금 섭취를 급격히 줄이게 되면 이상하게 만성 질환이 생기고 컨디션이 매일매일 좋지 않은 것이 단순한 다이어트 혹은 식단 관리로 그런 것이 아닌 소금 섭취를 충분히 해주지 못하여 생기는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 짠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였고 한국인들의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기준치보다도 훨씬 높은데 소금을 먹어야 한다고 하니 이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건강에 이로운 소금은 미네랄 함량이 높은 소금입니다. 각종 감미료로는 짠맛이 아닌 미네랄 함량이 풍부한 소금을 섭취해야 합니다. 소금에 가장 민감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혈압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고혈압이신 분들께서 식단을 아무리 저염식으로 구성해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싱겁게 먹는 습관이 혈관의 성분들을 굳게 해서입니다. 적절한 소금량을 드시면 이러한 현상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알고 계시던 상식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일 수 있어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시겠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금 섭취의 중요성은 어디나 짜게 음식을 섭취하란 것이 아닌 좋은 소금을 각자에게 알맞게 적절히 섭취하면 많은 건강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등 여러 국가의 영양 가이드에는 성인 하루 2000kcal 기준으로 보았을 때 5g 이하의 섭취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하루 아침, 저녁 1g 정도의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물 250ml 정도의 비율로 섭취하면 좋겠습니다. 만약 식습관에서 소금 섭취가 매우 적으신 분들께서는
500ml에 2g 정도의 비율로 아침, 저녁 섭취하시는 것이 추천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개개인의 식습관에 따라 소금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평소 어떠한 식습관을 가지고 생활하시는지 잘 살펴보신 후 5g의 기준량에 맞춰 적절하게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소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적절한 양의 소금 섭취는 우리 몸의 세포 생명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결론이 대부분입니다. 본 영상을 보신 후 평소 너무 적은 소금 섭취량으로 몸에 이상 증상을 느끼신 분들께서는 하루라도 빠르게 식습관을 다시 계획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 유지에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5분 동안 건강의 핵심 정보만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5분 건강입니다. 저희 5분 건강은 바쁜 일상 속 5분의 시간 동안 알찬 건강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건강 채널입니다. 불필요한 정보들이 아닌 군더더기 없는 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채널 유지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건강 정보는 감자의 효능입니다. 우선 감자의 효능에 대해 주목하실 분들은 나이가 들며 근육량이 점점 빠지는 분들이나 혈당이 높은 분들, 잠을 잘 때 종아리에 자주 쥐가 나는 분들, 복부 비만이 심하신 분들께서는 감자의 효능 정보를 꼭 기억하시고 적어두시면 건강관리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자는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 시기나 날이 급격히 더워지는 시기, 급격히 추워지는 시기에 섭취하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감자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비타민 함량이 높은 감자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을 활성화시켜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감자를 섭취할 때는 삶아서 먹곤 합니다. 수용성 영양소인 비타민이나 칼륨들을 물에 삶게 되면 파괴되게 됩니다.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는 감자의 껍질을 까지 않은 상태에서 삶아주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물에 삶는 것보다는 은은하게 쪄주거나 굽는 것이 영양적으로 이롭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잠을 자다가 쥐가 자주 나는 현상, 이유 없이 종아리, 팔 등의 근육이 떨리는 현상 등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노화나 출산 전, 후, 혹은 임신 중에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마그네슘과 칼륨, 나트륨을 충분히 섭취해주면 이러한 증상들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감자에는 해당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근육 경련으로 불편함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감자를 적당히 즐겨 드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영양소가 단백질입니다. 감자는 탄수화물 함량이 가장 높지만 단백질 함량도 높습니다. 2015년 국제스포츠영양학회지에 따르면 완두 단백질과 유청 단백질의 근육 형성 효과에 대해 비교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8세부터 35세 남성 161명에게 완두콩 단백질 그룹, 유청 단백질 그룹으로 나눈 후 12주간 상체 저항 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완두콩 단백질은 약 20%의 근육 성장률, 유청 단백질은 15%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유청 단백질에서도 완두콩과 비슷한 유의미한 근육 성장률을 보였고, 이 유청 단백질은 감자에서 얻은 단백질로 만든 파우더인 만큼 감자의 단백질 또한 근육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외에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공립대 연구팀에서 남성 24명을 상대로 감자 단백질 섭취를 진행하며 레그프레스 등의 근육 머신을 이용한 실험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때도 또한 감자 단백질을 근육단 백합성이라 불리는 MPS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며 근육 형성을 위해 육류를 많이 섭취하자니 건강이 걱정되곤 합니다. 감자 섭취로 근육 형성에 유효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은 건강관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자는 혈당이 높으신 분들께서 드시면 좋습니다. 감자를 삶지 말고 쪄서 먹으라는 것은 여기에도 해당됩니다. 감자를 찌게 되면 당지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찐 후에 14에서 16시간 정도 냉장 보관 후 다시 가열해서 드시면 당 수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냉장 보관 중에 감자의 저항성 지수가 향상되며 혈당 지수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자를 생으로 갈아서 약처럼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갈아놓은 감자는 미백 효과가 뛰어나서 천연팩으로 사용하여 피부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감자를 마시게 되면 감자 내에 포함된 펙틴, 식이섬유들이 장속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렇게 감자를 갈아서 마시게 되면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역류성 식도염 등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갈아서 드실 때는 식물의 유효 성분의 집결지인 껍질과
꼭 같이 갈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소비량을 나타내는 감자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칼륨, 철분, 마그네슘, 폴리페놀, 카로티노이드 등 너무나 좋은 영양분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워지는 여름에 나오는 감자는 제철 채소로 영양 함량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자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을 알려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자는 닭고기와 궁합이 좋습니다. 감자의 식이섬유와 단백질, 닭고기의 단백질이 풍부하여 근육 형성과 활동 에너지 공급원으로 탁월합니다. 그리고 감자는 녹차와도 궁합이 좋습니다. 감자와 녹차를 함께 섭취하면 각자에 포함된 철분의 흡수율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자는 미역과 궁합이 좋습니다. 감자에 부족한 칼슘을 미역이 보충해주고 미역의 요오드 성분은 갑상샘 기능에 탁월하여 감자에 없는 칼슘과 요오드를 더하여 더욱 완벽한 영양 구성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감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일상 속에서 도움이 될 만한 건강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매일매일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5분 건강입니다. 오늘의 5분 건강 정보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레몬수 레시피와 당뇨를 극복하는 물에 관련된 정보입니다. 저희 5분 건강은 바쁜 일상 속 5분의 시간 투자만으로 양질의 건강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꾸준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후에는 레몬물이 그냥 레몬물로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고대 의학의 신인 히포크라테스는 이야기했습니다.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현대시대는 우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수많은 식품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레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 외에도 풍부한 식이섬유, 구연산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이 우리 체지방을 분해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레몬 디톡스라는 말이 존재할 정도로 레몬은 우리 몸의 독소와 불순물을 배출해주는데 뛰어난 효능을 보입니다. 많은 운동선수, 연예인들이 레몬물 다이어트를 즐겨하며 그 효과는 매스컴을 통해서 수많은 기사화가 될 만큼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나 좋은 레몬은 레몬물, 레몬수로 즐겨 마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에 함유된 구연산 성분은 우리 체내 지방을 분해해주는데 뛰어난 효과를 나타냅니다. 또한 레몬에 함유된 식이섬유 성분은 분해된 체지방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대한비만학회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아침 공복에 레몬수를 복용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해 보았을 때 레몬수를 복용한 그룹의 내장 지방량이 효과적으로 감소했다는 결과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레몬물을 더욱 효과적이고 건강하게 만들어 마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레몬물에 생강을 넣어 마시는 겁니다. 레몬의 펙틴 성분은 레몬물 섭취의 핵심 성분이기도 한데요. 이 펙틴 성분은 식후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뇨가 심하신 분들께서는 식전에 레몬물 섭취가 권고되기도 합니다. 거기에 당뇨이신 분들께서는 생강까지 같이 넣어 드시면 효과는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강 또한 혈당을 관리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빈속에 드시게 되신다면 너무 많은 양의 레몬과 생강을 넣으시기보단 조금 부드럽게 드셔서 혹시나 위나 장이 부담이 가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레몬물에 함께 넣어 먹으면 좋은 것은 계피입니다. 계피에 함유된 폴리페놀 성분은 혈당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만들어 놓은 레몬물에 계피가루를 톡톡 조금씩 뿌려 넣어 마시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서 레몬물로 건강관리를 하실 때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레몬물에 함께 넣어 마시면 좋은 것은 녹차입니다. 녹차는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입니다.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 성분은 지방을 분해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줍니다. 지방 분해와 혈당 관리에 녹차와 레몬은 두 원료 모두 다 강력한 효과를 가진 식품으로 꼽힙니다. 레몬수만 마셔도 좋지만 이 세 가지 식품도 참고하셔서 건강관리에 더욱 알찬 레몬수를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레몬물을 더욱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나 건강에 좋은 레몬물도 섭취 시 주의사항들이 존재합니다. 레몬은 신맛이 강하기 때문에 신맛에 약하신 분들께서는 간혹 꿀이나 설탕을 넣어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레몬이 신맛이 강할 거라고 생각하셔서 설탕이나 꿀을 넣어 드시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레몬물에 너무 많은 레몬을 넣지 않는 이상 생각보다 레몬물을 절대 신맛이 강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계피가루, 녹차 등을 이용하여 섭취하시게 되시면 신맛이 희석되어 더욱 드시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레몬물 섭취 시 주의하실 사항은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이나 위장이 매우 예민하신 분들입니다. 레몬의 신맛은 우리의 위산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레몬물이 좋다고 하여 너무 강하게 혹은 레몬을 너무 많이 넣어서 섭취 시 위를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속에 부담이 되지 않는 적절한 양을 개인의 건강에 맞춰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레몬을 레몬물이 아닌 그냥 섭취하실 경우 산성 성분이 치아에 직접적으로 닿게 되어 치아의 손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 레몬을 먹는다고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지속적으로 레몬을 통해 건강관리를 하시려면 꼭 레몬물로 부드럽게 우리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레몬물을 어떻게 마셔야 더욱 효과적인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점점 좋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잘못된 건강정보를 통해 건강관리를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5분 건강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올바른 건강정보를 토대로 구독자분들께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언제나 양질의 건강 컨텐츠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레몬에 대한 건강정보 꼭 기억해주세요. 지금까지 5분 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